네, 안녕하십니까. 양재규입니다. 몇 년 후에 사법시험이 폐지되는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올바른 법조인 선발 양성을 저해하고 공정사회나 사법정의에 배치된다는 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로스쿨 제도 도입 반대 성명을 내면서 법학교육과 사법시험 제도를 연계시켜 법학교육을 정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 5월에 대한변협이 주최한 바람직한 로스쿨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가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당시의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키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현재의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변호사 시험의 유연적 법조인 선발 양성 제도가 장차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로스쿨 변호사 시험의 이론적 법조인 선발 양성 제도로 변경되었을 때 발생할 문제점과 그 대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로만 가는 경우에는 고비용과 실력 저하, 로스쿨 입학 전형 과정의 불투명성과 법조인 선발 기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우선 사법시험의 폐지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합니다. 서민층의 매우 불리한 입학 전형 방식과 고액의 등록금 등으로 인해 로스쿨 제도는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3년간 6천여만 원에 이르는 로스쿨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서민층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영어시험 및 법학적 성시험에 대비하는 사설 학원비가 약 1천만 원, 로스쿨 합격 후 법학과목 선행학습과 방과 후 학습 및 방학 중 학습을 위해 3년간 지출하는 학원비가 1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변호사 시험에 낙박한 로스쿨 졸업생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학비를 지출합니다. 현재 신림동 고시학원에서도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지출하는 사설 학원비는 연간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학원을 다니지 않고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컨대 로스쿨 출신 검사에게는 국가가 월 300여만 원을 지급하면서 1년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로스쿨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로스쿨의 재정적자와 장학금 지급 때문에 타 학과 학생들이 상대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 기회 박탈이라는 문제점은 로스쿨 교육 과정의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조계 진입 장벽의 설치와 사회계층의 고착화입니다.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지만은 로스쿨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장학금 지급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로스쿨층의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비로스쿨층의 납입한 등록금을 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3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대여 장학금은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하는 것이어서 로스쿨 진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시 기회, 응시 연령의 제한이 없는 사법시험 제도에서는 주경 야독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로스쿨 제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스쿨에 기초생활수급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정원 2,000명 중에 2009년에 38명, 2010년에 20명, 2011년에 31명에 불과합니다. 그 밖에 사회적 배력 대상자 중에 경제적 능력과 무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한부모 가정 자녀로서 영원국제중학교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전형으로 합격한 스트레스 보듯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부유층이나 고위공직자들의 편법으로 입학시키는 방편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당시 영원국제중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을 비롯해 모두 3명이 주관적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했는데 그 당시에 점수를 조작했다는 진술이 검찰에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로스쿨에도 서민층이 입학한다고는 하지만 그 비율이 사법시험 합격자에 비해 너무나 낮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제가 사법연수원 41기 자치회장이었는데 당시 기획교수의 말에 의하더라도 연수생들 중에 경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약 1,000명의 41기 사법연수생들 중에서 대략 3분의 2가량이 고위공직 등 신분적 특권 없이 경제적으로 중류 이상의 생활을 하는 가정의 구성원, 즉 서민에 해당할 것으로 짐작되었습니다. 당시 사법연수원 기숙사에 입사 신청을 한 그 숫자를 보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로스쿨에서 장학금 수급자들의 본인과 직계손속의 지급소득과 재산세, 자동차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공개하면 장학금 수급자들의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는 입학 전형 방식의 불투명이라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학력, 자격증, 경력, 경험 등 외적 조건과 면접 점수 등을 주요 요소로 하여 정성평가의 방식으로 합격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스쿨 입학 전형 과정에 참여한 몇몇 교수들의 말에 의하면 지원자의 가족, 친척들로부터 청탁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활동 경험 등을 고려하는 면접의 반영 비율이 10 내지 40%로 높은 점은 생계와 학업을 병행해온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 2012년 1월 감사원이 그 특별 전형에 대해 감사한 결과
부유층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신분으로 위장하거나 자격 미달자가 특별 진학으로 입학한 학생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의 불균 등, 즉 학력에 의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도 로스쿨 제도의 큰 문제입니다.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도에서는 3년제는 이 3년제 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졸자,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중졸자, 판사를 거쳐서 3선을 했던 박흥기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자도 법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변호사 시험 제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대학원 출신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데, 적어도 로스쿨 졸업생과 동일한 능력을 갖춘 법학부 출신에게도 방통대 출신이건 독학사 출신이건 묻지않고 응시 자격을 줘야 할 것입니다. 법학부 교육과 로스쿨 교육에 큰 차이가 없고, 로스쿨에서 하는 실무 교육을 법학부에서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는 데에는 사법시험으로 충분합니다. 다양성은 법적 쟁점의 훈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 법적 쟁점과 무관한 학부 전공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로스쿨 제도는 부실교육과 부실평가로 인해 법조인의 실력 저하와 법률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시험에 매달리는 낭인을 막기 위해 변호사 시험을 쉽게 출제하고 응시자 대부분을 합격시키는 것은 변호사의 실력 저하로 인한 폐해를 법률 서비스 소비자의 국민에게 느낀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다루는 전문 직업인 변호사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전문적 법률 지식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013년 국어 공무공채 시험에 20만 명이 응시원서를 내어서 경쟁률이 74.8대 1에 이르고 지원자 중에는 50세 이상이 640명이나 되는데, 공무원 시험 낭인을 막기 위해 공무원 대학원을 만들어서 졸업자 대부분을 합격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본 로스쿨의 경우 심사법시험 합격률이 2011년에 23.4%에 그쳤는데, 그 원인은 로스쿨의 낮은 교육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는 고시 낭인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법조인의 질 저하를 걱정하고 막아야 합니다. 질 낮은 법조인에 대해 국민들이 법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5년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도 로스쿨 제도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 제도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도 로스쿨은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로스쿨을 본받을 일이 아닙니다. 미국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 대학 로스쿨 교수인 브라이언 타마나는 로스쿨은 끝났다라는 저서를 통해 종신재직권의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특권 집단이 되어버린 로스쿨 교수들이 법학교육을 고비용 저효율의 부평구조로 만든 장본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로스쿨이 거대한 사기의 소품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도 고비용과 질자의 문제로 진토를 겪고 있습니다. 로스쿨로 인해 특정 지역 특정 학교 편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의 학부 출신이 전국 로스쿨에 진학하고 수도권 로스쿨 출신들도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제도로 인해 일부 고교 대학교 출신이 법조계를 독점해왔다는 비판은 로스쿨 제도에서는 더 강하게 받을 것입니다. 2012년에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출신 학부를 보았더니 사법시험 출신 검사들에 대해 스카이 학부 출신의 편중이 더욱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쿨 출신 검사의 경우 42명 중 52.4%가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반면에 사법시험 출신 검사의 경우 32.3%만이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학부나 로스쿨에 대한 외부적 평가가 취업에 있어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들이 로스쿨 졸업생 채용 시 집안이나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생겨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입학 과정의 불투명성과 취업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입학과 취업에 있어서 실력 외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여 로스쿨 제도는 권력 세습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로스쿨 제도는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법학 전문대학원 졸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이며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법조계 진입장벽을 훨씬 높이고 사회성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로스쿨법 제2조는 법학 전문대학원의 교육인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피땀 흘린 노력으로 전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야 하고 사법연수원에서의 질 높은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실무 능력을 함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입니다. 새로이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공정경쟁의 상징성이 강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현행처럼 변호사시험과 병행할 시 필요합니다.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도 사법시험가 더 간편합니다. 법률 서비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을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법학교육과 법조인력 선발 양성은 단순한 직업교육, 단순한 직업인의 선발 양성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중차단 국가적 과제입니다. 단순히 시장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의 폐지는 올바른 법조인 선발 양성을 저해하고 공정사회나 사법정의에 배치되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 변호사시험 제도와 병행하여 사법연수원 제도를 유지하든지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을 도입하든지 해야 합니다.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로스쿨과 병행하여 공정, 상생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로스쿨이 폐지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법시험 존치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국가와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도 공정경쟁이 절실합니다. 구두닦기도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회를 주는 것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재규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적게 들여서 미안합니다. 다음은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